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렌더 레이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렌더 레이어라고 하는 거는 여러 단계의 그런 렌더링 레이어를 만들어 가지고요. 나중에 합성을 할 때 사용을 하게 되는 부분인데요. 그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렌더 레이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예전 방식의 렌더링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최근 그 버전에서는 렌더링 항목에 렌더 셋업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설정을 해주는데 이게 조금 직관적이지는 않습니다. 조금 접근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흔히 약간은 접근성이 빠른 예전 방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른쪽 아래에 프레퍼런스를 열어보게 되면 렌더링 항목에 Preferred Render Setup System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릭해주게 되면 렌더 셋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레거시 렌더 레이어라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선택을 해주게 되면 렌더링 레이어라고 하는 부분이 오른쪽 아래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새로 시작하라고 나오긴 하는데요. 어찌됐건 세이브를 하고 말을 닫아주고요. 다시 말을 실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렌더 레이어라고 하는 방식을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직관적이기 때문에 그 방법을 우선 알고 그 다음에 렌더 셋업을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우선 렌더 레이어라고 하는 걸 언급을 드리는 겁니다. 아놀드나 뭐 이런 것들은 상관없고요. 렌더 레이어라고 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그런 뭐 그거는 개의치 않고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찌됐건 지금 다시 이제 마야를 실행을 하게 되면요. 오른쪽 아래에 렌더라고 하는 항목이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애님 중간에 이렇게 렌더 레이어가 하나 항목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마스터 레이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기본적으로 있는 거니까 뭐 혹시라도 오해하진 말아주시고요.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전경, 그 다음에 캐릭터, 그 다음에 배경 이런 식으로 좀 나눠가지고 렌더링을 한번 하기 위한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아직 프로그램이 부팅이 되지가 않았네요. 우선 렌더 레이어라고 하는 거, 그 애니메이션 레이어랑 거의 흡사합니다. 여러 가지 오브젝트들을 포함시켜서 다양한 항목으로 레이어를 만들어주는 방법이에요. 부팅이 돼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오브젝트를 3개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캐릭터가 될 스피어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에 뒤에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플랜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뒤에 배경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 줬고요. 그 다음에 전경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전경 오브젝트를 한번 만들어줬습니다. 전경과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BG와 그 다음에 캐릭터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세 단위로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선 렌더 레이어를 클릭해 보게 되면 여기에 마스터 레이어라고 하는 게 여기 있는 항목들 전체가 다 포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만약에 특정 부분을 분리하고 싶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 BG를 선택을 해주고요. 여기 오브젝트를 만들어주고 레이어를 만들어주는 가장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선택한 오브젝트가 포함돼서 레이어가 하나 만들어지게 되고요. 선택을 해보게 되면 이렇게 얘만 화면에 디스플레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밑에 걸 디스플레이하면 전체가 다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선택한 다음에 다시 레이어 하나 만들어주고요. 그럼 레이어 2가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 있는 이 콘들을 다 선택을 해주고 하나의 또 레이어를 만들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3개의 레이어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각각 오브젝트는 다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뭐 레이어 1에 더블 클릭해서 이름을 지어주겠습니다. BG라고 이름을 지어주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캐릭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포그라운드 FG라고 이렇게 이름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해줄 수가 있어요. 또 여기서 뭘 해줄 수가 있냐면요.
쉐이딩을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스터 레이어에서 여기 있는 이 오브젝트에다가 이런 식으로 블린을 만들었다 라고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char 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오브젝트를 확인을 해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적용되어 있는 게 그대로 적용을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우선 마스터 레이를 따라가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뭘 해줄 수 있냐면요, 컨트롤 A 눌러서 이렇게 여기 있는 걸 확인을 하게 되면 이 타입을 조정을 오버라이드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조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스페큘라를 없애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이센스렉 시티, 뭐 스페큘라 칼라 뭐 이런 것들을 조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Create Layer Override라고 하는 걸 만들어 주게 되면, 그리고 여기서 클릭해 주고 그 다음에 어트리뷰트를 열어보게 되면 이렇게 여기는 아무것도 안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Create Override라고 하는 걸 적용을 하고 확인한 다음에 여기서 값을 이 상태에서 바꾸게 되면 얘는 이렇게 돼 있고요. 마스터 레이어를 가게 되면 이렇게 원상태로 돌아오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얘는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해놓게 되면 여기에서만 영향을 주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되는 겁니다. 혹시라도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경우가 있게 되는데, 그 경우가 뭐냐면 혹시라도 렌더를 다르게 쓸 때, 뭐 예를 들어서 여기는 얘는 아놀드 렌더를 쓰고 얘는 뭐 소프트웨어 렌더링을 써야 된다 라고 하면 BG에다가 여기 있는 오른쪽 세 번째, 그러니까 세 개의 버튼인데 세 번째 버튼을 누르게 되면 렌더 세팅이 가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놀드 레이어 렌더를 하게 되면 여기에 Create Layer Override를 하게 되면 이렇게 색깔이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로 바꿔주게 되면 여기 있는 이 항목만, 얘는 기본적으로 아놀드 렌더링이 되게 되지만 얘는 소프트웨어로 고정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터 레이어랑은 뭔가 다르게 세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아까 전에 create layer override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해줄 수가 있어요.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그렇게 쓸 일은 없긴 하겠지만, 그리고 제거할 때는 다시 한번 선택해서 remove layer override를 하게 되면 이렇게 지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항목들이 동일하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어쨌든 이렇게 이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렌더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렌더링을 어떻게 렌더링 할 수 있냐면, 우선 렌더링 여기 유무를 좀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렌더링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체크를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요걸 클릭을 하게 되면 요거만 렌더링이 되게 되고요. 그 맨 처음에는 만들었을 때 이게 활성화됐을 겁니다. 근데 레이어 하나를 만들게 되면 이런 식으로 렌더링이 체크가 되게 될 거예요. 굳이 마스 레이어가 필요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렌더 세팅을 선택을 해보게 되면 이렇게 이름에 레이어를 적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파일 네임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마스터 레이어 슬러시 언타이틀 exr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항목을 적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적어주냐면 파일 네임이라고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씬, 그리고 언더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렌더 레이어 하고 엔터 키를 치게 되면 파일 이름 그 다음에 렌더 레이어로 이렇게 파일 형식이 바뀌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이브를 한번 해주도록 할게요. 이게 언타이틀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좀 알 수 없으니까 이렇게 렌더 레이어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고요. 렌더링 아까 전에 세팅을 들어가 보게 되면 이렇게 이름 렌더 레이어 언더바 마스터 레이어 exr이라고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BG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BG라는 이름으로 저장되게 되고요. char 선택하게 되면 char이 이렇게 선택돼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퀀스 렌더링을 해주고 싶다
라고 하면 밑에 보게 되면 렌더 프레임 레인지를 조정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게 비활성화가 되어 있죠. 그건 위에 보게 되면 프레임 앤 애니메이션 EXT를 적용을 해줘야 됩니다. 클릭을 해주고요. 이렇게 위에 두 개는 싱글 프레임만 렌더링 할 때, 그리고 밑에 나머지 것들은 멀티가 아니라 시퀀스 이미지로 저장할 때, EXT는 확장자, 샵은 프레임 넘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방법을 많이 쓰게 돼요. 이름 샵샵샵 ext 샵샵샵의 개수는 밑에 있는 프레임 패딩이라는 걸로 조정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렌더 레이어 언더바 bg 그리고 점 찍고 프레임 넘버 점 확장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게 됩니다. 확장자는 여기 이미지 포맷에서 조정을 해줄 수 있고요. 뭐 EXR은 여러 개의 그런 레이어를 포함을 시키는 거니까 이렇게 TIF나 뭐 JPG로 이렇게 저장을 해줘도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활성화가 되게 되면 밑에 프레임 레인지가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프레임부터 10프레임까지. 근데 조금 렌더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2프레임만큼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 밑에 보게 되면 뭐 렌더링 할 카메라 설정해주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해상도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어찌됐건 뭐 이렇게 원하는 부분 세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만드는 게 원래는 아니지만 어찌됐건 이렇게 돔라이트 이렇게 이제 만들어 보게 되면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한 가지 있어요. 라이트도 마찬가지로 레이어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라이트를 받고 싶다라고 하면 각각 레이어에 이렇게 추가해 줘야 됩니다. 마우스로 오른쪽 버튼 누르고 Add Selected Object, Add Selected Object, Add Selected Object 그리고 렌더링을 해보게 되면 아놀드 렌더 그럼 이렇게 렌더링 캐릭터는 이렇게 렌더링 비즈는 이렇게 렌더링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개가 나뉘어서요. 그래서 이제 이걸 최종적으로 렌더링 하고 싶다라고 하면 렌더 항목에 여기 렌더 그리고 렌더 시퀀스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 배치 렌더를 많이 사용했는데요. 이 아놀드 렌더링은 렌더 시퀀스를 이용해야지 문제없이 렌더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옵션을 살펴보게 되면 여기서도 좀 조정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렌더 시퀀스 1프레임부터 2프레임까지 렌더링 된다. 아까 전에 렌더 세팅에서 조정한 부분이죠. 그리고 뭐 여기 있는 카메라 설정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좀 따로 있는 게 좀 독특하지만 어찌됐건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이게 항목이 있어요. All Render Enable Layer 렌더링 설정되어 있는 모든 레이어를 렌더링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렌더링 설정되어 있는 카메라를 모두 렌더링 한다. 뭐 지금은 렌더링 카메라가 뭐 하나밖에 없으니까 굳이 필요 없겠죠. 그리고 이제 파일 형식을 나타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파일 경로를. 그래서 파일 경로를 기본 경로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프로젝트의 디폴트 이미지 셀렉트 그리고 한번 폴더를 한번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폴더를 이렇게 씬 이름으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씬 그리고 슬러시를 하게 되면 이렇게 이 파일 이 이름으로 렌더링 폴더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런 파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씬 슬러시 씬 언더바 렌더 레이어 이런 식으로 그리고 렌더 시퀀스 앤 클로즈 하면 뭐 렌더링이 시작되고 이 창은 닫게 되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클릭하게 되면요 이렇게 렌더 뷰가 나와서 렌더링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네이블 되어 있는 그 레이어에 이미지들이 한 장씩 한 장씩 한 장씩 걸려서 저장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요. 화면에 보이게 되죠? 이렇게 저장이 되게 되고요. 파일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렌더 마이 도큐멘트 디폴트 어디 갔니? 프로젝트 디폴트 이미지 보게 되면 이렇게 렌더링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아까 전에 렌더
레이어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어 준다고 했죠? 클릭해보게 되면 이렇게 렌더 레이어 언더바 bg 1프레임과 2프레임이 걸렸고요. 렌더 레이어 char 1프레임과 2프레임이 걸렸고요. 포그라운드 1프레임과 2프레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bg와 캐릭터와 포그라운드가 이렇게 나뉘어진 걸 걸 수가 있을 겁니다. 몇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우선 제가 렌더 세팅에서 JPG로 이렇게 했는데 JPG를 하게 되면 마스크라고 하는 알파 값이 저장이 안 되니까요. 우선 TIF 형식이나 PNG 파일, JPG를 하면 안 됩니다. 우선 그렇게 알고 계셔 주시고요. TIF나 PNG 사용하세요. 그래야지 알파 값이 먹히니까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 보통 이제 매트라고 하는데요. 두 개의 오브젝트가 겹쳐 있을 경우 따로 걸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이 오브젝트가 하나 있는데요. 여기 있는 오브젝트에 이렇게 삥 돌려가 있는 이런 오브젝트가 있다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오브젝트는 여기에 가려져서 이 면의 뒷면이 안 보이게 되는 상태예요. 아이고. 그래서 이게 렌더링이 될 때 만약에 char02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렌더링이 되면 이렇게 렌더링이 되게 됩니다. 근데 원하는 거는 이 형태, 지금 셀렉트 되어 있는 이 형태라고 만약에 렌더링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어떻게 주냐면 요거를 이제 서로 매트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주냐면 char에서 여기 있는 오브젝트 여기 아놀드일 때는 보통 이제 이 소프트웨어에서는 매트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블랙홀이라고 하는 걸 이용하게 되면 렌더링 했을 때 이렇게 이 소프트웨어가 아닌 상태에서는 이렇게 되는데 어디 갔니? 렌더링. 네, 이건 한번 보여드리고 갈게요. 소프트웨어. 그럼 이렇게 렌더링이 되게 됩니다. 알파 값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로. 이렇게 이제 렌더링이 되게 되거든요. 근데 아놀드일 경우에는 매트 어트리뷰트 아이고 new assign new 해서 아놀드 쉐이더를 씌워주고요. 아놀드 쉐이더에서 여기 있겠네요. 그러고 보니 매트 여기 있는 AI 매티라고 되어 있는 요걸 클릭을 하게 되면 될 겁니다. 아놀드 레이어 렌더링 걸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매트가 돼서 화면에 이렇게 알파 값이 이렇게 맞나? 얘도 없앴어야 되는데. 네, 잘못한 게 있네요. 이 카메라 뷰에서 안 보이게끔 하려면 여기는 돔라이트를 카메라의 영원 값을 해줘야지 표현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줘야지 되네요. 그러면 이렇게 알파 값을 갖고 있는 상태가 돼서 실제로는 요만큼만 나오게 됩니다. 여기 있는 건 이제 투명하게 돼 있어서 이제 매트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특정 오브젝트에 얹을 때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는 캐릭터 2에서는 요게 빠져야 된다 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여기에 new shader arnold AI matte 라는 걸 이용하게 되면 렌더링 했을 때 반대로 요만큼만 남게 되겠죠. 얘도 아놀드 렌더로 이렇게 AI 아놀드 렌더링 뭐지? 빛이 없었구나. 아하. 네, 제가 빛을 여기에 안 갖고 왔어요. 애드. 그리고 렌더링 하게 되면 이렇게 렌더링이 되게 되고요. 화면상에
렌더링 된 거니? 렌더. 그럼 이렇게 렌더링 되게 됩니다. 이쪽은 빠지고 얘만 렌더링이 되게 돼요. 알파 값을 확인해 보게 되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실제로 이제 오브젝트가 있는 것처럼 화면에 디스플레이가 되게 됩니다. 여기 있는 거는 역시나 이렇게 카메라가 0인 상태에서 빛은 있지만 화면에는 디스플레이 안 되는 상태로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해줄 수가 있습니다. 조금 복잡해지고 조금 두서가 없어진 경우가 없잖아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어찌됐건 이렇게 해주시게 하면 되고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윈도우에 렌더링 항목에 렌더 네 사라졌구나. 네 렌더 예전 방식 렌더링 요 렌더 셋업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도 비슷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약간은 직관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방법을 이용하시는 게 아마 어떤 의미를 파악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쉬운 방법이 되게 될 겁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혹시라도 질문 있으시면 오른쪽 아래 메일 주소로 메일 보내주시거나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필요하시면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